3월 26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비 예보가 조금 있습니다. 강풍도 막 불다 그러고 상당히 지난주하고 좀 비슷한 주로의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다습 주로의 상태인데 조교 때 조금 말라 보이긴 했습니다. 주로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촉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하고 좀 비슷한 시스템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훈 기수가 일단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임기훈 기수가 그래도 좀 많은 말들에 기승하고 있는데 일단 토요경마에서 4마리를 기승하고 있어요. 근데 이 4마리 모두 다 될 수 있는 말들이 한 2마리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 또 조심하셔야 되고, 역시 문세영 기수가 후반부에 5경주부터 9경주까지 몰아치기 5마리를 타고 있습니다. 5마리가 약간 좋은 말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마필들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에 약간 불안한 인기마들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빠지면 또 고비당이 형성되잖아요.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거 일단 박송이가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전개 잘 풀어 보겠고요. 토요경마에서는 4경주하고 6경주를 제가 승부처로 한번 가져가려고 합니다. 다들 인기마들이 약간 불안하고 추위평에 있는 마필들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 마필들을 한번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살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암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암말 경주 편성인데요. 레이스 흐름이 빠른 흐름은 아닙니다. 어떤 말이 선행을 가도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인데 이 6등급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 기록으로 스타트 타임을 재면은 의외로 기록에서 나빴던 말들이 앞선에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던 경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마 중에 앞선에 붙었던 말들이 더욱더 좋아진 모습이 없으면 그 복병권에 있는 말들이 좀 더 앞선에 가면서 입상이 성공했거든요. 요거를 한번 체크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외곽 게이트는 10번마 아치신이 되겠습니다. 요 조교 모습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이용호 기수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약간 말이 이용호 기수가 요즘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봐서는 이용호 기수가 좋은 말에 기승하지는 못했어요. 지금 국내산 6등급 서머 에이스랑 지금 병합 조교인데 안쪽에 있는 게 아치신입니다. 외곽에 있는 서머 에이스를 쳐다보면서 주폭을 일단 맞추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치신의 기본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주행검사 때는 일단 모래를 맞지 않았다는 게 약간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외곽에서 무빙식으로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스타트 능력을 일단 보유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레이스 흐름에서 4번마 코스모 정도가 선행을 가겠고 그 나머지 말들이 딱 9번마 MJ 타임 요 정도의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안쪽에 있는 마필보다는 외곽에 있는 10번마 아치신 요게 이번 경기에 노려올 수 있는 복병마로 판단됩니다. 데뷔 전에 신마들이 외곽 게이트는 무빙식으로 모래를 맞지 않고 또 1300m에서는 너무 길기 때문에 입상이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1200m에서는 또 힘으로 또 깡으로 이길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여기 또 3번마 어나더 레벨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나더 레벨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때 되게 스타트가 늦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레이스에서 스타트가 완전히 보강됐어요. 실전에서. 국내산 4등급 화이트 참이랑 병합 조교를 하는데 갖고 놉니다. 내치고로 약간 기대는 것도 보였지만은 문성혁 기수가 채찍을 때리면서 보강을 했고, 근데 요거는 채찍을 연달아 계속 때렸다는 게 약간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필의 어나더 레벨이 주행 자세에서 밸런스에서 맞았다면은 문성혁 기수가 저렇게 많이 때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이 채찍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라고 수유라고 모습을 보면 여기서는 안정적인 마필이지 않느냐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던 마필이 3번마 어나더 레벨이 되겠습니다. 3번마 어나더 레벨 같은 경우는 1200m의 거리도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일단 2선, 3선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 있고요. 4번마 코스모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자신있게 나왔던 마필인데 15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약간은 우전지 파행기가 있어가지고 공백이 있는데 이번에 장철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거, 또 안말 경주 편성에서 6등급 경주 편성에서는 앞에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4번마 코스모, 요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한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근데 괜찮아 말이. 지금 보시면 플라이스타, 주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그 마필하고 약간 뒤처지지만은 공백에서 저 정도 목요일날 병합쪽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마방에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준비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약간 지금 차 한 대를 씌워놨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을 보시면 약간 이 480km가 나가는데 약간 말이 좀 작아 보이긴 작아 보여요. 약간 작아 보이는데 그래도 괜찮을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3번을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3번이 그래도 1200m 거림도 적응했고 또 조교도 가장 열심히 했고 코스모는 공백도 있고 상태는 이상 없지만은 약간의 1200m의 거리의 경험? 요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3번만 어나더 레벨, 요게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3번을 축으로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만 머스탱 참 걸음거리가 있습니다. 모레도 적응도 하였고요. 요것도 일단 앞선에서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8번만 머스탱 같은 경우는 지금 두 번의 경주에서 1000m, 1200m 경주, 첫 번째 데뷔전에서는 그렇게 강한 상대들이 아니었는데 지난번에 레이스의 상대들은 조금 더 강한 상대들과 만났습니다. 이 상대들과도 상당히 발걸음을 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봐야 됩니다. 8번마 머스탱 참, 요거까지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을 축으로 4번, 8번, 10번, 일단 저는 10번 쪽에 포커스를 두고 3번, 4번에 맞고는 현장에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분할된 경주 편성입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하나씩 이제 분할을 6등급 경주 분할이 되는데 이번 경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6등급의 최하위권의 편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말 최근 들어서 가장 약한 경주 편성입니다. 10번마 대사리가 되겠습니다. 요거 안토니오 교수가 제가 봐서는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겁니다. 조교 때 보더라도 걸음거리가 확실히 괜찮다. 요 정도면 한번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로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지금 안토니오 교수가 서서 조교를 하거든요. 수요일날은 이강서 트랙라이너가 직접 조교를 하였고요. 지금 국내산 6등급 BJ 스톰이랑 지금 병합 조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토니오 교수가 상당히 등자를 짧게 밟고 지금 조교를 하는 겁니다. 신마 망아지가 저 정도의 짧게 등자를 밟는다는 거는 중심,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예요. 말이 저렇게 짧게 밟고 타도 말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리 쪽에 하체도 좋고 모든 걸 다 맞추고 나왔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일단 10번은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여기도 10번은 그냥 안정적인 충막감이라고 판단되고 5번마 체인저가 되겠습니다. 지금 두 번의 경주에 지금 1번 게이트에서 한 번은 앞선에 붙었고 지난번에는 11번 게이트에서 약간 늦발을 하면서 스타트적으로 아예 실패했던 마필입니다. 눈가면을 해지하고 망사 눈가면을 신청하면서 조금 변화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54조 박천수 조교사 마방에서도 말이 모래를 맞으니까 좀 주춤거림이 있다 보니까는 눈가면을 빼고 망사 눈가면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일단 출발 자체도 괜찮은 마필이고 데뷔전에서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 병합 조교를 요걸 하고 나오는데 괜찮습니다. 워낙에 부지마 경주 편성에서는 제가 봐서는 앞에 가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이거
김태훈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조교사들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김태훈 기수가 상당히 실력이 있는 기수라고 해요. 기승기회가 약간 좀 떨어져 있는데 부산에서의 약간 부진했던 거, 부산에서 부진했던 부분을 서울에서 조금씩 메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쪽에 있는 말이 체인저입니다. 요게 3선 밀어버리면은 요거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체인저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인기 한 3위, 4위 정도 팔리는데 체인저 요것도 일단 조심해야 되는 마필. 일단 10번, 5번에 맞고는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 중에는 12번만 매직 글로리가 되겠습니다. 이현중 기수가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10번 게이트, 11번 게이트, 요게 이제 후두개 포착이라고 후두 쪽에 이게 이 호흡기 쪽에 후두개 쪽에 이 수술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쌔쌔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번에 약간 조교를 많이 하면서 조금 더 호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무조건 이번에는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살아나는 느낌은 상당히 좋았어요. 12번마 매직 글로리 요거까지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앞선에 가는 말이 유리합니다. 안쪽에 1번마 로즈골드도 요것도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김옥성 기수가 1번 게이트를 차고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서 앞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 앞에 갔을 때는 뭐 조교 때는 약간 부족한 모습이지만 실전에서 잘 뛸 수 있는 마필이에요. 로즈골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김옥성 기수가 조교합니다. 김옥성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약간 자세가 약간 높은 단점은 있어요. 근데 말을 많이 좀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도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를 딱 물려가지고 김옥성 기수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요거 앞에 선행을 나갔을 때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마필입니다. 주폭 같은 것도 괜찮아요. 선행식 1번만 로즈골드. 강한 조교는 아니지만 김옥성 기수가 뭐 강한 조교를 할 때보다는 두 바퀴씩 돌렸을 때 입상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리고 부진막 경주 편성에는 추입형의 마필보다는 앞에 가는 발들이 좀 더 유리해요. 1번만 로즈골드. 요거 털도 쫙 깎아놨고 상당히 임채득 조교사가 신경을 많이 쓴 모습입니다. 요거까지만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을 넣고 공략하는 경주 편성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안쪽에 1번마 햄모리, 3번마 베스트전사, 외곽에 12번마 모닝파이브, 이 세 마필이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햄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와, 말이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다, 의외로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쉬워졌다고 말씀드렸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박태종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스포 조교도 하고 국내산 5등급 말들하고 이제 병합 조교도 하고 지난번에 스포 조교를 한 번 했다면 이번에는 3번의 스포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안쪽 게이트에 포지션을 잡고 있는 마필인데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빠른 말이 없습니다. 외곽에 11번 순간 터치 빼놓고는 빠른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안쪽에 1번 햄모리도 3선, 4선까지는 물고 갈 수 있다. 마지막에 끝걸음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단 노려볼 수 있는 말이 1번마 햄물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햄물이 조교 때 모습 근데 지금 박태종 기수가 조교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왼쪽으로 머리를 약간 틀어놨습니다. 이거 틀어난 이유로 뭐냐면 오른쪽 다리를 좀 더 편하게 쓰게 하려고, 이게 편하게 쓰는 거다,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해야지만 편하게 쓰는 거라는 걸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외곽주로에서 지금 스포를 하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주행 밸런스가 앞하고 뒤하고 비슷해요. 약간 이 밸런스가 안 맞은 말들이 앞이 좀 센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햄머리는 앞이 더 강해요. 그리고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3일 연속으로 지금 스포 조교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출전할 때는 스포 조교 1번, 이번에는 스포 조교 3번씩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 1번만 햇물이에요. 지금 국내선 5등급 한강 챔프라고 지금 병합 조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조교하시는 모습 보시면 알겠지만 한강 챔프는 중급 정도인데 채찍을 때리잖아요. 근데 햇물이도 딱 한 대만 때리고 지금 딱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3선, 4선 요 정도만 바로 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스타트 능력이 늦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1번만 햇물이 봐야 되고요. 3번만 베스트 전사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에 요도 빅토르 기수가 안쪽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포지션 자체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쪽에 1번만 햇물이가 게이트 조건이 좀 더 좋아져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안쪽에 1번만 햇물이가 선행을 가고 3번 베스트 전사가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겠죠. 임기훈 기수가 이번에 조교를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느 때보다 신경을 많이 썼어요. 베스트 전사 일단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안쪽에 1번하고 3번이 좀 더 세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11번이 문제죠. 11번만 순간 터치가 지난번에 2착을 했는데 선행으로 가가지고 2착을 했는데 지난번에 정말 강하게 정말 힘있게 추진을 해가지고 선행을 갔습니다. 안쪽 3번 게이트에서. 근데 이번에도 외곽 게이트지만 좀 더 무리해서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김용근 기수가 굳이 이 마필을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때 1착을 했던 대물이 지난주에 그 안토니오 기수가 타고 선행으로 전개하다가 박우린 기수가 비엔토 가지고 갈아 엎어버리는 바람에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순간 터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선행을 빨리 잡으면 쉽게 이길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안쪽에 1번과 3번이 좀 더 지난번보다 스타트 능력이 발달되고 좋아졌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또 쉽게 레이스 전개를 할 수는 있는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그래서 11번 순간 터치는 괜찮지만은 놓고 때린 충막감은 외곽 게이트에 마필이 혈통으로 따져도 11번이 가장 센 마필인데 외곽에 불리한 부분 전반부의 주로를 일단 한 번 더 파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 전사랑도 병합 주기도 하고 순간 터치가 걸음걸이는 상당히 좋아요. 워낙에 말이 주폭은 좋은데 외곽이라는 거 또 선행을 가야지만 좀 더 뜰 수 있다는 거 요게 약간 걱정은 됩니다. 순간 터치 괜찮죠? 말은 괜찮습니다. 말은 괜찮은데 일단 1번, 11번, 3번 요 3마리가 세요. 1번, 11번, 3번 3마리 세고 여기에서 현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안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최근 제가 한 달 동안 약간 분석을 했는데 이 1300m 경주 편성에서는 앞에 가는 마필들이 의외로 최근 들어서 경합을 하면서 많이 무너졌던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가는 말들보다는 추위평의 마필을 놓고 때리는 게 1300m는 정답이에요. 최근 경주력도 보고 제가 분석을 다 해봤는데 무조건 1300m는 추위마가 더 유리해요. 자, 안쪽에 있는 컴플리트 스타도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고 4번 뭐 화수분도 지난번에 1번 게이트를 차고 나가지고 무리한 종교 속에서 입상에 성공했고 자, 그렇다면 안쪽에 2번과 4번 임기훈 기수와 장추열 기수가 앞선에서 약간의 경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5번과 스마트 하이까지도 앞선에서 일단 경합을 이루어져야 되는 마필이죠. 이 세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2번마 컴플리스타 같은 경우는 국내선 4등급 올드 스페셜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했습니다. 일단은 임기훈 기수가 전반부에 입상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강한 마필이라고 판단은 돼요. 근데 하지만은 이번 경주가 1300m의 거리이고 얘가 1400m의 거리 경험도 있지만은 입상했을 때 모습을 보면 1200m에서만 입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마 컴플리스타도 약간의
걱정은 되고요. 4번마 하수분 지난번에 주로 빠르게 6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 선행을 가면은 괜찮은데 안쪽에 2번마 컴플리스타가 아예 밀고 나가버리면 안쪽에 2번이 더 빠를 수도가 있어요. 컴플리스타는 예전에 13초 4, 13초 2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2번과 4번을 한 방 맞고는 보기에는 좀 힘들다고 판단되고 5번과 스마트 아이는 외곽 전개가 지난번에 불리했죠. 지난번에 유승환 기수가 13번 게이트에서 전개를 좀 제대로 풀지 못했습니다. 얘도 약간의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는 마필이에요. 5번과 스마트 아이도. 5번과 스마트 아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교 때 클리어검하고 병합 조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조교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교는 기똥차게 해놨어. 스마트 아이가. 지금 목요일 날은 국리상 5등급 모닝뉴스랑 지금 병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안쪽에 2번하고 4번보다는 5번이 좀 더 센 말로 보입니다. 또 조교도 상당히 열심히 해놨고 상당히 열심히 해놨습니다. 지금 수요일 날은 혼자 타고 월요일 날은 이제 클리어검 후반부에 일요일 날 스포츠 동호화 일부에 대상 경기 나가는 금합이라고 지금 병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클리어검하고 주폭을 같이 맞췄다는 거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자, 저는 여기서 추이마를 놓고 때릴 겁니다. 추이마를 놓고 때리는데 계속적으로 제 눈에 딱 포착이 되었고 요거는 완전히 내 거다. 요건 내 거다. 요건 내 거니까 누구도 못 들리게 요거는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1등으로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놓고 요 안쪽에 2번, 4번, 5번 요렇게만 공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다른 말들 볼 거 없이 제가 와서 한 15배, 20배까지 나올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내 걸로 만든 마필로 놓고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만 나으나라 여기에 8번만 태양타고 요 두 마필이 인기마로 일단 팔립니다. 4번만 나이나라 같은 경우는 다리 바꿈에 대한 약간의 단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약간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인데 전반적으로 길게 약간씩 몰아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일단 안쪽 게이트를 받는 순간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선행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직전 경주 뛰는 거 보니까 역시 뭐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 레이스는 조금 더 빡빡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국내산 5등급 레이스 중에 그렇게 센 레이스는 아닌데 그래도 다리 바꿈을 못하는 약간 단점? 지난번에 일본 53초 9가 최선의 말몰이였다는 거? 요거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8번마 태양타고 역시 이번에 김하연 기수가 이번에 두 번째 기승을 하는데 말이 지난번만큼은 못해요. 지난번보다 약간의 부족한 모습? 끌고 가는 힘도 지난번보다 약간 못하고 조교의 강도도 지난번보다 더 올리지는 못하더라고. 마무리 조교 때 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한 번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스포 조교를 하고 이번 주에는 딱 2조교만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말이 태양타고 자체가 412kg짜리입니다. 400kg대 초반, 10kg대 초반의 마필이기 때문에 정말 힘한 배를 잘해야 되고 정말 레이스 운영을 잘해야 돼. 지난번에 4번 게이트에서 정말 4코너까지 안쪽을 타면서 레이스를 전개를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레이스가 8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야, 지난번에 초반에 자리 선정을 하지 못하면 안쪽에다 펜스를 대놓지 못하면 요것도 무너질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2번마 스마트 전사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300m, 1400m, 1700m 경험은 없지만 마지막에 라스트 끝걸음이 지난 경주에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안쪽 게이트를 차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경주가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흐름을 잡을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충분히 레이스 전기로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안쪽에 4번마 나은하라가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7번마 천문 정도가 따라붙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스마트 전사가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요. 지난번에 13번 게이트 전기가 전혀 풀리지 않으면서 그냥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바닥골에 있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1월 16일, 작년 12월 8일, 그 다음에 11월 14일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13초 6, 13초 5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전반부 나오는 순간 터치를 지금 병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천지역으로는 동아일보의 대상 경주 나오고 국내에서 6등 스위트 카카오 이런 분들 막 따라가니까 채찍을 딱 뽑아가고 때려봅니다. 어깨 채찍을. 천지역월이 최강 여걸도 이겼던 마필이잖아요. 최강 전선가? 잘 따라가요. 제가 봐서는 2선 안선 바로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스마트 전사. 저는 여기 2번 스마트 전사를 가장 세게 봅니다. 그리고 4번만 나이의 나라랑 8번만 태양타고는 지난번하고 더 좋아진 게 없다. 지난번하고 약간 비슷한 컨디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경주는 안쪽에 2번마 스마트 전사가 가장 안정적이란 마필이라고 말씀드리고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해요. 이 레이스 자체도 국내선 5등급 경주 중에 완전 좀 부진마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12번마 온퍼트도 안 될 이유가 없죠. 이것도 뭐 지난번 6등급에서 2착 승군했던 마필인데 워낙에 추입이 좋은 마필이고, 근데 딱히 눈에 들어오는 말은 없어. 10번마 금성맨? 요건 또 문세영 기수가 탄다고 현장에서 또 바람이 많이 불 겁니다. 근데 포지션이 금성맨은 4번하고 8번보다는 더 뒤쪽에 있기 때문에 레이스 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금성맨은 10마드라고 병합적으로 하더라고요. 요거는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전반부 4경주도 인기마 앞에 가는 인기마들보다는 추임마를 놓고 때리겠다 말씀드리겠고, 6경주 역시 추임마를 놓고 때리는 게 좀 더 정답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여기도 6번마 조이브라더, 4번마 신의 아들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6번마 조이브라더 같은 경우는 부담령에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56.5의 부담령을 짊어지고 발주대요 안에서 약간의 까불다가 나오는 바람에 늦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들어서는 선행을 일단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아 있어요.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는 맞아 있는데 부담량이 56.5다는 거, 또 이번 경주가 혼합 4등급 경주라는 거예요. 4번마 신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니피의 자마이고 지난번에 앞선에 약간 무너지고 추입을 했는데 요건 또 송재철이가 문제야. 송재철 같은 경우는 매번 추입 타이밍을 하는 말들은 또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말들도 자리 선정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기수고 정지를 안 먹는 기수이기 때문에, 몸싸움을 싫어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또 안쪽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 5선 4선까지 붙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또 밀려버리면은 또다시 이번에 추입을 또 늦어버릴 수가 있어요. 4번 신의 아들도 그렇게 싹 믿을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안쪽에 2번마 두선몽고는 지난번에 발주대 기립하면서 기수가 낙마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호육 조교사가 박태준 기수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낙마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마필도 괜찮아. 상태 괜찮아. 근데 이 마필 4번, 6번, 2번이 아닌 복병마를 놓고 또다시 제가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렸던 마필인데 전개를 너무나 이상하게 펼쳤어요. 야, 저거 저렇게 타면 안 되는데
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근데 기수가 다행히 라스트에 포기를 해버리더라고. 그냥 제가를 놓고 아예 포기를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말 자체가 라스트에 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인기권에서 약간 멀어져 있는 마필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쪽에 2번마 두손 봉군 아직까지 15번 뛰는 동안 우승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마리 상태가 가장 좋아졌어. 다리 상태가 좋아서인지 많이 좋아졌어. 4번마 신의 아들 매번 추입 타임을 잡지 못하면서 입상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6번마 조이브라더는 선행으로 전개한다는 게 약간은 장점이지만 얘도 지난번보다 좋아진 건 없어.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노렸던 마필들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좋아졌고 충분히 따라가는 전개에서 올 수 있어요. 굳이 얘는 제가 봐서는 추임마가 아니라고, 선행형 마필이 아니라고 생각돼. 근데 지난번에 앞선을 가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경북 강원 산불 피해 복구 지원 경주라는데, 요거 상금을 가지고 뭐 거기 산불 피해 주민들한테 후원을 하려고 할 생각인가 봅니다. 마사에서 요즘 자금이 조금 없는데 그래도 이런 후원은 조금씩 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요가 좀 많으면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엔돌핀도 형성되고 또 기분도 좋아져서 또 후반부 경주에 또 연타로 또 맞출 수가 있거든요. 요거 7경주, 8경주, 9경주가 제가 승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볼 수 있는 마필들은 다 오픈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5번마 울트라킹이 레이스 전개로 운영할 겁니다. 지난번에 안쪽 게이트에서 갇혀버리는 바람에 레이스 운영을 실패했던 마필이죠. 그래도 안쪽 게이트에서 상당히 잘 뛰어줬어요. 잘 버텨줬고요.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지난번에 이 울트라킹이 스포 조교가 없었다는 게 약간의 단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스포 조교를 하고 나오는데 상당히 말이 좀 깔끔해졌습니다. 깔끔해졌어요. 말이 깔끔해졌다는 건 뭐냐면 주행 자세 밸런스가 일단은 맞춰졌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지금 수요일날 직접 조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괜찮죠? 상태도 괜찮고 요 정도면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해.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해. 그리고 적정거리 1200m예요 1200m에서 선행까지도 지금 국내에서 3등급 라운 라이트맨이랑 지금 같이 병합죽을 하는 겁니다. 문세영 기수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병합조교가 없었어요. 병합조교도 없었고 지난번에는 상태가 그렇게 막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던 모습입니다. 3번마 구억말도 좋습니다. 지금 승급전에서 두 번의 경주에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마필인데, 요거 이제 지난번에 울트라킹하고 같이 뛰었어요. 5번하고 3번하고 지난번에 같이 뛰었어요. 근데 이번에 더 좋아. 제가 잠깐만요. 이번에는 더 좋아. 약간 강도가 약간 약한 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말을 끌고 가게끔 만들어놨어. 끌고 가게끔 만들어놨어요. 지금 잘생겼죠? 제가 봐서는 얘는 1200m가 딱 적정거리로 보여요. 1200m에서는 전개에서 잘 풀 수 있다고 판단돼요. 지난번의 모습만 보더라도 얘는 일단 가능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지난번에 또 따라가는 전개를 했어요. 좀 더 밀어가지고 좀 더 앞선에 붙어야 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잘 나왔는데 의외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다는 거. 괜찮습니다. 일단 3번 5번이 가장 센 말이고
2번 말 럭키월드 같은 경우는 모래를 맞으면 안 됩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난번 노려봤는데 모래를 맞으니까 아예 말이 쳐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조교는 괜찮았어. 52조 마방에서 이 김동균 쪽에서 마방에서 지금 보낸 마필인데 뭐 안쪽 게이트가 좀 더 불리해. 외곽 게이트가 좀 유리하고 11번만 유쾌한 날들도 모래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가 좀 더 유리합니다. 일단 스타트 능력으로 정상적으로 따지면 가장 빨라요. 5번하고 3번보다 외곽 게이트는 12번 유쾌한 날들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임기훈 기수가 후반부에 이 몸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 유쾌한 날들도 승급 전에 봐야 되는 마필이에요. 일단 여기는 7경주는 3번, 5번, 12번 3번, 5번, 12번 이렇게 3마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7경주는 3번만 구홍말, 일단은 조교는 약하지만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를 했다는 거 그거고, 5번만 울트라킹은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스포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외곽의 12번만 유쾌한 날들은 외곽 게이트에서 무빙을 떠서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 요게 장점. 안쪽에 2번만 럭키월드 같은 경우는 모래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보다는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하다는 거. 그래서 이번 7경주는 3번, 5번, 12번 이렇게 3마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에서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단은 인기마들 안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경주 편성입니다. 1번만 에이스 암성, 4번만 정문 서미트, 5번만 스테디 챔피언 이렇게 3마필이 가장 센 마필인데, 일단 안쪽에 1번만 에이스 암성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약간 스타트가 약간 늦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경주 편성은 혼합 3등급의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 국내에서 3등급 경주 편성, 좀 더 상대들이 지난번에 상당히 강했다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좀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그리고 강한 상대들과 의리 좀 더 잘 쌓아줬고요.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옵니다. 문세영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좀 더 앞선에 붙을 겁니다. 지금 뭐 9마리만 출전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3선 4선까지는 붙을 수 있어요. 또 스타트 능력은 문세영 기수가 약간 뛰어난 기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흐름만 맞으면 돼. 잘 가죠 지금. 연일 지금 병합 쪽에도 연일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는 역시 스포족을 한 번만 했고 이번엔 스포족을 2번만 했고, 그리고 문세영 기수도 출마 등록을 봤을 때 이 9마리만 뛰는 경주라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야, 이거 그냥 거저 먹는 거 아니야? 이럴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5번만 스테디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잘 타줬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약간 이렇게 머리가 높아요. 머리가 높아가지고 주행 자체가 약간 좀 밸런스가 약간 깨졌던 마필입니다. 스타트 이따른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중속에서 약간 치고 가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은 약간의 머리가 높은 단점 때문에 모래에 맞는 거를 좀 싫어합니다. 모래에 맞는 걸 싫어해. 지금 보시면 알겠죠? 약간 머리가 높죠? 머리가 높아. 근데 지난번에 입상했을 때 모습을 보면은 얘는 안쪽에 처박혀 놓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안쪽에서 머리를 맞고 있다 보니까는 이 박우름 기수가 최근 들어서 1800, 2000m도 깨졌던 원인을 알고 있더라고요. 모래를 이 코너 중반부터 피해가지고 미리 나오더라고요. 미리 나와서 미리 선수 쳐가지고 앞에 나갑니다. 일단 얘도 최근에는 스타트 능력이 낮았지만 예전에 13초 5, 13초 2의 스타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4번하고 6번하고 이 말들이 빠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스타디 챔피언이 양쪽에 사이드에 있는 말들이 빠른 말이 있으면은 위 마필이 이렇게 나가버리면 자기가 안쪽에 갇혀버려가지고 뒤로 쳐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양쪽이 사이드에 있는 말이 빠른 말이 아니면 자기가 먼저 나가가지고 선도 치고 나가요. 제가 봐서는 8번 말 라운 스페셜도 일단 빠르지만은
5번만 스타트 챔피언이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5번이 갈 수도 있어. 박우니의 스타트 능력은 상당히 빠른 기술이기 때문에 굳이 얘가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일단 5번, 4번 요게 안정적인 마필이고 4번만 정문 서미트 같은 경우는 대통령배에도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얘도 단점을 탔다면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게 약간의 단점입니다. 다리 바꿈에 대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얘는 지난번에 약간 이탈 자체가 약간 주춤거렸지만은 중속에서 3선, 4선까지 딱 붙었거든요. 근데 라스트 끝걸음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예전처럼 10월 17일처럼 그 다음에 작년 8월 22일 10월 17일처럼 아예 무빙을 떠서 선행을 가던가 게이트 이점으로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근데 제가 봐서는 1번과 5번을 이기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 5번, 4번 이렇게 3복승식 약간은 혼전기는 있는데 1번과 5번이 좀 더 센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최근 마사에서 마지막 경주를 장거리로 많이 시행을 해요. 요거는 일단은 최근 들어 장거리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은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8번마 볼트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직전 컨디션하고 좀 비슷합니다. 워낙에 취입도 잘하고 모래도 적응도 잘하고 김동규 조교사가 그래서 박현우 기술을 꾸준하게 기승시켜가지고 좀 성적을 내고 있는데 매번 지금 목차, 코차, 2분의 1마신 차. 이거는 진짜 말이 딱 이길 만큼만 이기는 것 같아. 마필의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딱 그만큼만 취입을 하는 것 같아. 세면 센 만큼, 약하면 약한 만큼 이렇게 말이 뛰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보더라도 와, 흑전사랑 또 병합죽을 합니다. 주로가 상당히 나쁜 주로에서는 불량 주로에서는 조교사들이 이 별로 뭐 병합주교를 많이 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볼트맨을 일요일 조교 때 병합주교를 시킵니다. 흑전사랑. 와, 지금 문 논바닥이거든요 완전히. 근데 흑전사랑 병합주교를 시켜가 채찍까지 때려가면서 완전히 걸음걸이를 늘려놔. 일단 부담량이 56이라는 게 약간 단점이지만 예전에 57을 짊어지고도 뛰어봤던 마필이에요. 근데 저는 일단 8번은 야,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외곽에 있는 11번만 바이킹 스톰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같은 동일한 부담량을 가지고 볼트맨하고 바이킹 스톰하고 같이 뛰었던 경험이 있어요. 작년 12월 19일 경주 때 같이 뛰었는데 마지막에 볼트맨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 바이킹 스톰은 1월 22일 날 뛰고 9주에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백이 문제예요. 근데 여기 질병을 보니까 양후지 쪽에 근육통이 약간 생겼더라고. 근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경주에 8번, 11번 대끼리 맞고는 공략하느냐 안 공략하느냐 이걸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판단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바이킹 스톰이 조교를 하는데 문세영 기수가 채찍을 이렇게 많이 때립니다. 계속 막 목요일날 지금 9대를 때립니다. 제가 이거 쉬어봤는데 9대더라고 9대. 청수여러 병합주 그러는데 지금 계속 9대를 때렸어요. 9대. 자, 이거 9대를 때렸다는 거가 약간 문제가 됩니다. 야, 2등급 말이면 2등급의 말이면 거의 뭐 발끄럼이 다 드러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교 때의 느낌은 괜찮아. 오, 잘 가네. 야, 때려놓더니 말이 공백에서 그래서 그런가? 발이 때려놨다니 말이 잘 뛰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지금까지 이렇게 때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0월 24일 날 검사 때도 보고 그 다음 12월 19일 경주 때도 제가 공백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다 봤는데 저렇게 채찍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9주, 8주, 지난번에 5주, 이번에 9주. 약간 주기가 약간 길어졌던 마필이잖아요. 문세영 기수가 일단 타고 있다는 것만으로 많이 팔리는데 저는 좀 더 한번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승급전에 맞아 있고 볼트맨하고 같이 뛰었을 때 경합도 좋지만은 공백이 이제는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굳이 여기서 뭐 대끼리 맞건, 그리고 최근 문세훈 기수가 마지막 경주 상당히 많이 입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생각이 필요하겠고, 7번마 마이티수가 되겠습니다. 얘는 산통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산통이 걸려가지고 개복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10월 20일 날 주행검사를 했는데 그때 체중이 27kg가 빠졌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11월 21일 날 조교를 체중을 엄청나게 빼고 왔는데 그때 490kg대의 체중까지 못 올라오더라고. 체중이 불고 나오면서도. 근데 지난번에도 체중이 7kg뿐이 못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티수는 490kg대까지 체중을 불면 여러분들이 내일은 무조건 공략을 해야 돼요. 조교도 그때만큼의 컨디션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7번은 마이티수가 걸어왔던 거리를 보시면은, 그리고 상대들이 보시면은 상당히 강한 상대들과 뛰었어요. 1800m 1분 55초까지 뛰었던 마필입니다. 부담량 56, 해볼만한 상대다. 11번만 홍록대보가 되겠습니다. 일단 외곽 게이트에서 무빙식으로 무조건 선두권에 치고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이즈적인 측면에서는 11번보다 늦지만은 일단 선행을 갔을 때 좀 더 뛸 수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 지난번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렸던 레이스거든요. 근데 김정준이가 삼성까지 안쪽에 딱 처박혀가지고 정말 잘 탔어요. 근데 앞에 가는 말들이 페이스 조절이 늦어버리면서 외곽으로 다 무빙을 떠가지고 선두권에 3코너 중반부터 날라오는데 애는 안쪽에 갇혀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야. 자기 진로가 없어, 진로가. 그래서 4코너까지 완전히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제가 봐서는 김정준이가 눈이 오다 보니까 앞이 안 보여가지고 그냥 참고 있었던 것 같아. 얘도 이번에 김용근 기수의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경기 편성. 그러면 또 주로 자체가 불량주로고 이렇게 됐다, 다습주로고 상태가 되면 선행을 갔을 때 좀 더 뛸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8번을 넣고 7번, 10번, 12번. 10번만 센스쟁이는 2등급에서 점핑 출전하고도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그때 흥록대보를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10번하고 12번하고 고민을 하신 분들은 10번을 좀 더 노려보는 게 좋아요. 10번이 훨씬 더 조교도 좋고 추입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10번을 좀 더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8번, 7번, 10번 이렇게 노려보고 11번 바이킹스톰하고 12번만 흥록대보는 후차권에서 좀 더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9개 경주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렸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렸고,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 또 이 토요경마 박수홍이 다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